네, 안녕하세요. 2000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1편에 이어서 LNF 실적 및 미국 진출에 대해서 좀 이어서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만 먹고 바로 와서 또 그냥 즉석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설레게 다가오는데, 미국 진출은 저한테 거의 진출 불허는 저희한테 알턴 이 같이 저를 사실 좀 괴롭히던 이슈였는데, 이게 잘 빠질 것 같아서 이게 너무나 기분이 좋긴 합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편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면, 일단 이전에 테슬라가 지금 최근 급락을 했는데, 좀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4일부터 8일간 또 뭐 엄청난 양을 팔았다고 하죠. 이놈의 일론 머스크 진짜 저를 좀 괴롭히고 있는데, 이 트위터 이슈 때문에 이거는 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테슬라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 LNF에도 2차 전지에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뭐 배터리 로드맵이나 이 물량이나. 보통 테슬라 영상 올리면 많이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이제 Q&A 관련해서 좀 제 의견과 버무려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얘기 질문했는데, 미국향 양극재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사 신규 제품인지 아닌지를 또 물어봤는데,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다, 테스트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나라들이 여러 나라를 이제 샘플을, 뭐 주요 예전에 실적 발표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몇 개 회사 뭐 줄 서고 있다고 했죠. 열 몇 개 회사에서 다 요청을 해서 몇 개 회사에서 뭐 이렇게 좀 선별해가지고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할 수도 있고, 이제 4680에 대해서도 물량이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테스트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9월 수출 데이터 둔화가 물류 이슈라고 말씀을 했는데, 8, 9월 포스코 태풍으로 인해서 가동률 이슈를 이 이슈가 있었는데, 회복 감안했을 때 기존 예정된 출하량이 더해질 수 있는지, 이게 쉽게 말해서 이연된 건지, 그러면은 4분기 때 또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아니면은 이게 없어진 건지 라고 봤을 때 결론은 뭐 없어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연 아니다. 포스코의 그 철강, 뭐죠, 합판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생산을 못했었는데, 물류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결됐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에 나가면 좋지만 수급이랑 물량 이슈는 다르다. 이걸로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힘들다.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9월달에 우리 LNF 문제가 아니라 이 물류나 이런 포스코의 화재 이슈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줄은 것이다. 그래서 9월 4분기부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레드우드 JV 관련 미국 진출 방법 외에도 기타 고객사의 바인딩에 따라서 독자적 진출 시나리오가 있느냐, JV 말고도 뭐 독자로 진출하는 물량도 있는지, 예를 들어 엔솔 같은 경우도 합작도 있고 자기네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레드우드와 대부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사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1편에서도 드렸죠. 승인받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허들이 걸리고, 지금 이게 사실 혼자 진출하면 이런 것들을 지금 완전히 걔네들이 이런 중견 회사 가서, 야 이거 문서 뭐 해달라 이거 아무리 컨설팅 받아도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거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원스톱 완전히 그냥 컨설팅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당연히 그럼 레드우드랑 해야죠. 단독 진출하는 것보다는 레드우드랑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레드우드는 다 이제 이거 다 이미 수면화에서 다 이미 진행을 다 해놓은 거예요. 수면화가 아니죠. 이미 공개적으로 했죠, 사실. 이거만 승인만 나면은 바로 이런 서류 작업 거쳐서 진행될 수 있게 바로 직전까지 해놨기 때문에 속도가 제일 빠르다. 지금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의 IRA 법안 때문에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우드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LNF가 빛을 못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이 완전히 빛을 봤죠. 이런 원자재 이슈, 폐배터리 이슈 이런 건데 LNF는 하나도 그것들이 다 준비가 이미 착착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혜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레드우드가 이제 되면서 뭐 폐배터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신규 수주라든가 신규 거래선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빵빵 터지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막혀 있던 건데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얘기했죠. 자기네들이 지금 제일 빨리 사실 신청한 거다. 먼저 매맞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딴 데도 지금 다 승인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먼저 다 이렇게 합작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서류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비전을 먼저 발표를 한 거지. 승인이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업체도 또 영향을 받는 거고, 얘네들이 잘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얘네들은 서류를 좀 먼저 이런 모범생이죠. 먼저 이렇게 물론 이제 진행이 되고 상당히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서류 신청을 제일 먼저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1편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레드우드랑 잘 지분 구조나 이런 인력 CFO, CEO 이런 애들만 다 우리 쪽으로 합의가 당연히 잘 되겠죠. 이런 것도 오히려 더 유리하고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전화위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출하량 및 판가 흐름을 대해서 출하량은 30-40% 오르고 판가가 10배에서 15% 올랐다. 4분기는 3분기 대비 더 오를 거다. 뭐 진짜 끝없이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래도 4분기도 판가에도 영향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판가 떨어져도 영업이익엔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해묵은 이슈인데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24년도 말 생산 캐파 대비 수요가 세서 공급 부족하다고 했는데 부족하면은 국내에 추가 캐파를 증설할 거냐라고 좀 질문을 하셨어요. 애널리스트가. 대구 구지 공장인데 25년 대구 요거 정확하게 이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 구지 공장에서 할 거다. 그래서 25년 이건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25년도 미국 진출 규모는 최소 10만이다. 최소예요. 최소.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더해서 얼마 안 돼 40만 50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6년도에는 더 그렇고 지금 얘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IRTV란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25년 캐파는 레드우드 제비 포함한 거냐? 해외가 약간 들어갈 수 있으나 대부분 국내 캐파다. 미국 확정되면은 추가로 상향해서 업데이트 해주겠다. 25년도 가동 기준으로 하면은 레드우드 제비가 제일 빠를 것이다. 그래서 25년 캐파는 이쪽에 더 포함되면은 뭐 다 이미 레드우드 쪽에서는 얘기가 됐었죠. 그리고 20만 톤 한다고 이렇게 다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26년도에는 50만 톤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케미스트리 변화가 있느냐, LFP가 대비가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디테일 공유는 힘들다만 니켈 함유 97%까지도 해서 내년 양산이 목표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내년이라고 해봤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중저가형 수요 자체는 LFP가 강해서 이에 맞게 대응해서 개발하고 있다. 샘플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 얘네 LFP 기술도 있죠. 그래서 양산 최종적으로 옛날에도 한번 했었다고 그 공시도 한번 났었죠. 이게 한번 논란이 크게 한번 됐었. 배터리 한번 전체를 흔들었던 이슈인데 그때 공시도 했었죠. 이미 LFP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적도 있고 굉장히 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죠. 전구체 및 메탈 관련해서 장기적 내재화 및 지분 투자를 통한 물류 확보치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업체마다 다 다르다. 최종 OEM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다 해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진을 좀 더 가져가려고 지금 돈이 엄청 많으니까 낮춰가는 게 목표인데 반면 GM이나 포드는 자주기 바뀌고 일부는 우리한테 맡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급 구조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최종적인 OEM들이 자기네들 자본 가지고 해서 일부 자기네들이 네, 우리 리튬 써 이게 줘 대신 좀 마진 낮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쪽에서 이익을 좀 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GM이나 포드는 이런 데까지는 아직은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전동화로 전환하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다른 스탠스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다 대부분 테슬라에 의존을 하고 있는 밸류체인 최종적인 OEM이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는 이런 원자재 이슈가 좀 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최종 OEM이 GM이나 포드를 갖고 있느냐, 테슬라를 갖고 있느냐라는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되게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은 좀 더 이익을 많이 향유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LNF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는 양극재 만들 때 자회사랑 공동 개발하고 있어서 기술적 문제는 없다. 탈중국이 큰 핵심이다. 중국 업체도 한국 진출도 고려 중이다. 한국에서 하면 되죠. 이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구체를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OEM처럼 이렇게 개발 대행을 해주면 충분히 뭐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원가는 올라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다. 기술료를 또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도 이 부분은 중국 업체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가지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새로운 얘기였습니다. 전국체는 IRA 구분 기준이 모호한데 대응 전략은 어떠냐? 메탈 사급 비중이 70에서 75%인데 향후 더 확대. 이건 지금 테슬라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높은 거죠. 니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제조해서 보내는 것으로 진행이 예상된다. 사급 구조는 고객사 다변화 시 조금 축소의 예상이다. 왜냐면 다른 애들 테슬라 같은 애들 말고 다른 애들한테 납품하면 얘네들은 사급 구조 니켈이나 리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좀 축소하겠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좀 대비는 해야겠죠. 최종 고객사에 따라서 변경된다.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최대한 가격 고정하는 방향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OEM하고 같이 하면은 좀 더 워낙 운영만 자금이 또 이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메탈까지 다 사기에는 좀 더 물론 싸게 사오는 공급은 필요하지만 이런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회사다. 이런 애들은 증설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업 비중이 높은 회사인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큰 메리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양극재 제조 원가가 10%까지 크레딧 보조금 주는데 이게 매출 인식이냐 아니면 세액 공제냐 그렇게 나왔는데 ROIC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라고 주임을 하셨는데 세액 공제를 의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사실 미국 진출이라는 게 굉장히 꺼려졌던 이유가 인건비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자본 지출 이런 것들이 땅 엄청 비싸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비싸고 몇 배나 비싼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미국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IRA가 나오면서 세제가 엄청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익률이 그냥 막 10%씩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진출이 원래 이익률이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양극재 회사들이 이익률이 하이싱글 정도를 뭐 10%를 맥스를 본다고 하면 미국 하면은 매출 많이 나오는데 한 5%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다가 뭐 얘네들 막 10몇 %씩 나올 수도 있는 세액 공제까지도 받게 되면은 그런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눈에 상심지 키고 진출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일례로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진하다가 실적 발표 때 이런 보조금을 받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했었죠. 그 컨콜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미국 공장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몇 조를 보조금으로 받을 거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그 주가 20% 뛰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몇 조씩이나 받게 미국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조씩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진짜 보통 법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말씀드린 환경평가 JP모건에서도 질문을 했었고 요거는 일단은 오늘 요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잠시만요. 노후오님이 요즘에 LNF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있어서 되게 잘 읽고 있는데 요 부분은 또 좀 서머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일 실적 설명을 통해서 산업부에서 배경을 설명했고 향후 추진 계획들을 공유하면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시킨 점이 긍정적이다. 레드우드 JV를 통한 생산 규모를 가정했을 때 양극재 35만 톤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이상. 이게 아직 확정된 것들이 아니에요.
26년도에 충분히 50만 톤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노주로 제시한다. 여기서 일회성 요인 및 9월 수출 감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포스코 원통형 전지 케이스 공급 차질이다 얘기를 해줬고요. 4쿼터 때 재고 조정 없고 상승했던 판매 단가 유지. 일부 판매량 재고 조정 같은 경우는 ESS 같은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프로젝트가 뭐 좀 이연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전동공구 이야기입니다. 에코프로비엠에서도 전동공구 이야기를 했던 거였지, EV 쪽에는 아주 강력한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레드우드와의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안 하시면 되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23년도 직납에 이게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테슬라,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 결론은 테슬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게 2차전지에 배터리 셀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부 물량을 한다는 거고, 아직도 사실 그것도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얘네들은 한 번에 4680으로 좀 업그레이드 잘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에는 영향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쪽 LNF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게 테슬라가 4680을 좀 빨리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맞죠. 그래서 뭐 100만 셀 만들었다 막 이렇게 트위터에도 올리곤 했지만, 조금 예상보다는 건식 공정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느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용량들의 4680이 더, 물론 지금 170을 위주로 쓴다고는 하지만 4680이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4680이 굉장히 중요하다. 직납 부분이 물량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확실하게 얘네들이 이 라인들을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텍사스 쪽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량이 아직은 사실 엄청 크진 않습니다. 몇천 톤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서 한번 표에서 말씀드릴 거고, 내년도 이런 사이버 트럭이나 뭐죠, 그 트럭, 세미 트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시 계획으로 기존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의 출하량 증대를 예상한다. 테슬라, 이게 또 다른 소재들 많죠. 지금 솔루 첨단 소재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들의 출하량 기대를 예상한다. 테슬라의 2쿼터 내년도 양산으로 지금 2분기 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직납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또 큰 잠재적으로 남아 있고요. 동사는 자회사를 통한 전구체 생산에서 JH화학공업이라는 데를 통해서 하고 있죠. 재련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면서 양극재 제조 수직 계열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 현지화를 위해서 레드우드 머트리얼 제비를 시작으로 확보할 것이다. 쇼티즈는 장기화할 것이다. 뭐 바인딩 계약을 통해서 개시할 거다. 프리미엄 얘네는 상하 다 갖고 있다. 하이니켈 양극재도 있고, 중저가 신규 차종은 LFP 양극재를 생산하면서 다 될 거다. 극단적인 저평가다. 현재는 컨벡션 강한 확신에 의한 롱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실적은 뭐 한번 나중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23 보통 7조, 10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7조, 8조 정도 얘기하고 있고 12조 정도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이쪽에서는 강력하게 내고 있고요. 이거는 이익률인데, 이익률은 이제 보너스 제외한 차감 전 이익률을 보시면 8.7%.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들이 삼성 SDI도 10% 이상의 요거 이익률을 냈지만 대단합니다. 지금 양극재 회사도 10% 가까이 내고 있고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EV 에비타도 이거 뭐 지금 너무나 작은 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분발해야 됩니다.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요즘 포스코 케미칼이 잘해주고는 있지만, 이것도 이거는 물류 차질이지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쪽에 보면은 지금 평균 3,300톤, 그러면 3,000톤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4680 걔네들이 이런 밸류 건식 공정을 잘 해결해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4680 같은 경우는 단위당 셀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양극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이 많은 물량들을 누가 할 거냐. 자체적으로 물론 엔솔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주지만, 자체적으로도 뭐 20% 이상씩은 작업을 가져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LNF의
직납 비중이 이익률이 더 크게 분명히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돼도 사실 LNF 쪽을 이미 엔솔해도 충분하게 물량이 됩니다. 이건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양산 규모 및 양극재 필요량을 보면은 셀 생산 능력은 지금 이렇고 필요 양극재는 이만큼 필요하다. 4.9만 톤, 14만 톤 필요합니다. 지금 14만 톤. 그 테슬라에서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40 맞네요. 와, 420만 톤. 20.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했습니다. 420만 지금 50만 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420만 톤이에요. 물론 이 30년도지만 여기 50만 톤 대부분 NNF가 물론 엔솔이 MS를 더 가져가주면 더 좋고 직납도 있고 파나소닉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25년도 40만 톤 정도 있는데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무튼 굉장히 지금 힘들었던 짧은 갑자기 맞은 이 예상치 못한, 저는 사실 제가 자꾸 힘들었다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이슈에 너무 제가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 로드맵에 의해서 저는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투자를 하면서 한 2년 3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한 10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했는데 대부분 다 하나씩 다 달성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한 5-6개씩 또 달성을 해서 왔는데 이것도 당연히 달성할 것이라고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불허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주가가 눌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물론 더 하락했을 때 17만원까지 더 떨어졌을 때 더 매수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당황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고요. 좀 실망했던 부분도 있었고 운이 안 따른 거죠. 어떻게 보면 IRA 법안 때문에 협상 안에 카드로 저는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문제고 잘 해결되고 있고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근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내일부터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이 나올 텐데 미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부터 더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한번 또 확정이 되는 순간 또 더 날아갈 것이라고 본격적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좀 빨리 좀 전달드리려고 좀 급히 제작을 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IET나 다른 첨보나 이런 애들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또 지금 지금 미국 중간선거 이슈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또 한 번 지금 생각보다 지금 민주당이 제일 선방을 했던 것 같은데 또한 또 테슬라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전해액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또 차차 열심히 제가 주업이 아니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조금 이걸로 사실 제가 돈을 버는 건 아닌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몇십만 원 정도 몇만 원 나오는 수준인데 제가 이거를 하는 부분은 뭔가 구독자 늘러가는 그런 재미와 동기부여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시면은 제가 커피값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좀 홍보 좀 많이 꼭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